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뉴스 중에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번에는 성공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 이게 지난 3월 달에 그 코로나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외국 자본들이 급하게 빠져나갔었거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주식들을 좀 우량 주식들을 좀 헐값에 팔고 나갔었거든.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외국인들이 그 던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의 주식을 그러면 누가 받아줬냐? 국내 기관들도 못 받아줬지. 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도 현금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팔았으면 팔았지. 그 외국인들이 던진 그 주식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개미들이 다 받았거든. 개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뭐 그 무슨 동학운동이니 뭐니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4만원 초반대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5만원대니까 꽤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량 주식들을 다시 사들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거야. 그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개미들이 한 12%, 13%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동학 개미 운동 성공 뭐 이런 기사가 뜬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 또 훅 한다고 혹해. 이 개인들이 그 주식 거래를 해서 이렇게 돈을 따는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기사들 보고 이제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이제 또 주식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완전 낚시성 그런 기사거든. 근데 주식 시장에 개미들이 들어와가지고 두둑하게 현금을 챙겨서 그 주식 시장을 떠나는 개미가 몇 프로나 될까?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내 주변에서 주식 거래를 몇 년 동안을 하다가 그 주식 계좌를 폐쇄를 하고 최근 3년 동안 주식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의미 있는 돈, 이게 자기 인건비 이상의 의미 있는 돈을 챙겨서 그 현금을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세금도 내고 자동차도 사고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한 명도 없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식을 별로 안 하니까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니지. 왜냐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이게 직장 생활의 한 절반 정도를 증권사나 은행, 금융 쪽 일들을 내가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화번호를 알고 이름을 아는 사람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거든. 200명도 넘을 거야 아마. 200명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계좌를 닫고 계좌를 폐쇄하고 최근 3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 중에 의미 있는 돈, 현금을 챙겨서 배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다 대부분은 1억을 깨먹었네, 2억을 깨먹었네, 이런 사람들 뿐이야. 그리고 현재 주식 거래를 하고 있거나, 현재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니까. 이게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식 계좌를 폐쇄를 하고 최근 3년 동안 주식이라고 하는 시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는 사람,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평가 대상인 거지. 근데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내가 경마장을 좀 다니는 사람들도 좀 그래도 한 열 몇 명은 알고 있거든. 똑같아. 그리고 경마장 뻔질나게 다니다가 최근 3년 동안 경마장 발걸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털린 사람들이야. 털린 사람들. 카지노도 마찬가지일걸. 정성 카지노도. 정성 카지노를 열심히 다니면서 게임하다가 최근 3년 동안 정성 카지노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인건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인건비 이상의 의미 있는 돈을 챙긴 사람이 있냐는 거지. 있을 턱이 있나. 맨 집 한 채 값을 날렸네, 퇴직금을 다 날렸네, 혹은 모텔에서 자살해가지고 3일 만에 발견됐네, 그런 사람들 뿐이잖아. 그 카지노를 그 5년, 10년씩 다니는 사람들은 그 카지노의 생리를 알거든, 생리를. 결국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체가 모든 그 판돈을 다 빨아들인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경마장을 그렇게 5년, 10년씩 다니다 보면 그 경마장의 생리를 알거든. 나도 경마장을 얼마 동안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 때문에 다녔어. 일 때문에. 그 경마 관련 그 프로그램을 무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그 사업을 회사에서 한다 그래서 그 경마장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것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 경마장은 보니까 그 판돈에서 한 20% 가까이를 자기들이 먼저 빼내고, 이게 판돈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은 20억을 먼저 빼버리더라고. 그리고 80억 가지고 나눠줘. 그러니까 하루에 12게임, 13게임, 14게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게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게임이 후반부 저녁에 그 끝날 시간이 되면 다 털리게 됐어. 다 털리게 됐어.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돈을 따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금요일날 그렇게 돈을 딴 사람은 결국 토요일날 또 와. 그 돈을 들고. 그래서 토요일날 돈을 잃거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그런 생리를 다 아는데도 왜 경마장을 못 떠나느냐.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도박이라는 게 돈을 걸고 돈을 잃기도 하고 돈을 따기도 하는 그것이 주는 쾌감과 불쾌감이 있대. 이게. 근데 그게 너무 세.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들이 너무 시시한 거지.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그냥 그 경마장이 열리는 금토일만 기다리는 거야. 금토일만. 그리고 돈만 생기면 그걸로 가는 거고. 왜냐면 경마장에서 주는 쾌감보다 낮은 것들은 이제 너무 시시하니까. 도박에 중독이 돼버린 거니까. 그럼 주식은 도박 아닌가? 주식은 투자인가? 근데 주식이 경마보다 더 큰 쾌감을 주거든. 왜냐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마는 일주일에 금, 토, 일 3일밖에 안 하거든.
근데 주식은 월, 화, 수, 목, 금 5일을 할 수 있잖아. 또 해외 주식까지 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 또 그 돈, 환율, 뭐 FX 마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경마는 그 10만 원이라는 그 베팅 제한선이 있거든. 그래서 그 베팅 제한선 때문에 10만 원 이상 걸지도 못해. 그리고 또 10만 원 이상 돈을 걸려면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이게 복잡해. 근데 주식은 무제한이야, 무제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다. 1억 다 걸어라. 노 프라브럼. 1억으로 성이 차지 않니? 그러면 돈 빌려줄게. 뭐 증거금 60% 범위 내에서 6천만 원 빌려줄게. 1억 6천. 몰빵해. 노 프라브럼. 1억 6천도 성에 차지 않니? 그러면 선물하고 옵션으로 가면 3배, 4배도 밀어넣을 수 있어. 경마는 하루에 13게임, 14게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식은 100게임도 할 수 있어. 또 프로그램 매매를 또 겸해버리면 200게임, 300게임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게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마장하고 똑같이 결국은 주식을 하는 그 구성원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은 몽땅 다 그 주식이라고 하는 판을 깔아놓은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경마처럼 주식도 돈을 딴 사람이 내 주위에 한 명도 없지. 맨 돈을 잃은 사람들 뿐이야. 내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친척 중에도 있고, 내 친구 중에도 있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일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시는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어. 근데 돈을 딴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명도 한 명도.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조금 그 중독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걔가 지금 최근에 성적이 좀 좋아. 그러니까 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스코어는 한 1억이 지금 넘어. 그러니까 4천, 5천 정도를 지금 번 것 같아. 근데 그 친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는 게 다 지루하고 재미없대. 근데 유일한 낙이 이 주식 거래하는 게 유일한 낙이래. 그러니까 그 친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되면 우울해.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활기가 넘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결국 너가 다 털리고 나올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 전혀. 왜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아무리 그 알코올이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할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봐야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 친구가 아마 이 동영상을 볼 수도 있어. 가끔가다 내 채널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기도 하거든. 아마 자기 얘기인 줄 알 거야. 참
참 이게 뻔히 돈을 잃을 줄 아는, 그리고 그 잃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 왜냐면 거기에 중독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플러스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돈까지, 혹은 지인들한테 빌린 돈까지 다 잃어야, 그래서 더 이상 주식거래 할 돈이 없어야 빠져나오는 거거든. 경마나 카지노처럼.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을 지경, 더 이상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없을 지경까지 끝까지 몰린 다음에야 빠져나오는 데가 여기거든.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근데 그게 돈만 잃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피폐해져 버리거든. 왜냐면 이게 도박이라는 게 돈을 놓고 돈을 먹는, 이게 이 주는 쾌감, 불쾌감이 너무 세거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소소한 일상들은 너무 심심한 거지. 그렇게 뇌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런 뇌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이 완전 우울하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살들을 하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거든.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밟아가는 과정이 그 스텝이거든. 그리고 그 스텝 중에 어디서 멈추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끝까지 가면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게 이거거든. 이 도박이거든, 도박.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 주식은 경마보다 더 도박스러워. 경마나 저쪽 그 카지노들은 그래도 그 업장에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박, 중독, 뭐 방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 그래서 그 경마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 너무 심하게 막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선생님 혹시 이게 중독 관련된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런 권유를 하거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이 중독자로 빠질,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 경성 카지노도 그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좀 중독으로 빠질 사람이 있으면 좀 불러가지고 여기 상담 좀 받아보시라고 이런다고. 근데 주식은 그딴 거 없어. 중독되든지 말든지, 자살을 하든지 말든지, 한강에서 뛰어내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냥 본인들 목만 챙기면 되니까. 더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 오늘 그 무슨 동학 개미가 뭐 돈을 뭐 12%를 벌었네, 얼마를 벌었네, 이런 낚시성 기사를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또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